이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소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현실이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고 남의 일처럼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걷는 모습이 빠르고 산을 오르고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건강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70세를 넘어서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나는 괜찮다는 생각, 아직은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믿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에 맞는 규칙을 따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나 걸음걸이가 아니라 안에서 버티고 있는 심장과 혈관, 뼈와 관절의 상태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안쪽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공원을 걷던 분이 오늘은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지난주까지 산을 오르던 분이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며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공통된 말을 남깁니다.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늘 하던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지만 스스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서서히 약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잘 버티다가 한 번의 계기로 크게 무너지는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심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에 적응하지 못하고 혈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며 뼈는 작은 충격에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망가질 것 같고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 채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숨이 차는 걸 견디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땀이 나야 제대로 했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런 신호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몸은 힘들다는 느낌 자체가 경고에 가깝습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관절이 아프다면 그건 몸이 더 이상 이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은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몸을 관리해 온 분들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걷고 비가 와도 움직이고 몸이 불편해도 참고 이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해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젊을 때 몸에 맞았던 방식이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게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갔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을 멈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70세 이후라면 어떤 움직임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가 분명히 갈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겪지 않았을 때 기준을 바꾸는 것과 일이 벌어진 뒤에 후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70세를 넘긴 이후부터 이런 일이 잦아지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60대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이야기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넘어졌다는 이야기, 운동 중 쓰러졌다는 이야기,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겉에서 보이는 속도보다 훨씬 먼저 안에서 변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탄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박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을 만나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경직되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움직임이 겹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기 쉬워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원래 압력을 조절하며 늘어났다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을 쓰거나 숨을 몰아쉬는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던 분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어지러움이나 중심, 상실 없이도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뼈와 관절의 변화는 더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아직 잘 걷고 계단도 오르지만 뼈 안쪽은 이미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작은 충격을 흡수하던 공간이 줄어들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일 없던 넘어짐이 이제는 한 번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운동 중에는 몸이 긴장된 상태라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쌓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늘 하던 운동이니까 괜찮다고 믿게 됩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비슷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평소보다 더 강하게 한 날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몸의 한계는 서서히 다가오지만 무너지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오래 해온 분일수록 이런 위험을 더 크게 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잘 버텨왔고 지금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과거의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고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쉬는 선택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일정한 리듬을 더 필요로 합니다. 빠른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흐름에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강도를 올리는 움직임은 몸을 놀라게 하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되는 움직임은 오히려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오던 운동이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운동 중에서 특히 70세 이후에 위험해질 수 있는 움직임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부담이 크게 쌓이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운동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건강을 위해 선택할 법한 움직임들이지만 70세를 넘긴 몸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운동들이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권하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기 쉬운 움직임들입니다. 먼저 빠르게 뛰는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뛰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처럼 느껴집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나면 몸이 단련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뛰는 순간마다 몸은 공중에 떴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발목과 무릎, 고관절을 거쳐 허리까지 강한 충격이 전달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충격을 나누어 흡수해줄 구조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숨만 차고 다리만 피곤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안쪽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반복됩니다. 이 손상은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괜찮다고 느끼며 계속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큰 통증이나 불안정함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누적된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가파른 언덕이나 산길을 빠르게 오르는 움직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폐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젊은 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예전만큼 유연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박이 빠르게 올라가면 심장은 속도를 조절하기보다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은 계속해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통증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숨이 찬 것은 운동 효과라고 여기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잠깐이면 지나간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거나 쓰러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운동하는 경우라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움직임은 바닥에 앉았다가 빠르게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체조나 스트레칭이라고 불리는 동작들 중에 이런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동작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바닥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머리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어지러움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반사적으로 손을 짚거나 몸을 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목이나 어깨, 고관절에 큰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번의 낙상이 이후에 움직임 전체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움직임은 무게를 들고 버티는 힘 위주의 운동입니다. 근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고 버티는 동안 대부분 숨을 참게 됩니다. 이 순간 몸 안의 압력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압력은 심장과 혈관, 머리 쪽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겉으로는 몇 초만 버티면 끝나는 간단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70세 이후의 몸에는 그 몇 초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런 운동이 짧고 간단해서 경계를 늦추기 쉽다는 점입니다. 짧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이 네 가지 움직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힘들수록 효과가 있다고 느끼기 쉽다는 점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고 땀이 흐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이런 신호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오던 운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편함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몸은 과거의 기록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작스러운 문제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움직임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지금의 몸을 지키면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0세 이후에 꼭 기억해야 할 안전한 운동의 기준을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운동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한 걸까? 예전처럼 하지 말라고만 하면 답답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입니다. 이런 고민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0세 이후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힘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얼마나 세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고 난 뒤 몸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운동이 끝났을 때 숨이 거칠게 올라가 있고 심장이 한동안 진정되지 않으며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그 운동은 이미 몸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난 뒤 오히려 몸이 정돈된 느낌이 들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마음까지 차분해진다면 그 방향은 지금 몸에 맞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땀이 나는 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땀이 나야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운동을 했다는 실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땀은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쉽게 땀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몸에 부담이 큰데도 땀이 거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땀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동안 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응하는지입니다. 숨이 차는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가쁘면 운동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기에 몸에서 숨이 찬다는 것은 심장과 폐가 한계 가까이로 몰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이미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걷는 동안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 말이 끊기지 않는 정도가 지금 몸에 맞는 기준이 됩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린 움직임은 단순히 힘을 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음 동작을 예측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입니다. 발을 디딜 때 바닥을 느끼고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며 균형을 잡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여유가 쌓일수록 넘어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빠른 움직임은 몸이 반응하기 전에 상황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 시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길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에 오래 움직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한 번의 긴 운동보다 짧더라도 규칙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긴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반복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면 심장과 관절은 그 리듬에 맞춰 적응하게 됩니다. 움직임의 크기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높이 들거나 팔을 크게 휘두르는 동작은 눈에 보기에는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관절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관절은 크게 쓰는 것보다 자주 쓰는 쪽에 더 오래 버팁니다. 작은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움직임이 오히려 관절을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힘을 쓰는 방식에서도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숨을 참고 버티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 몸 안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 압력은 심장과 혈관, 머리 쪽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대신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움직임과 함께 힘을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힘을 주었다가 바로 풀어주는 흐름이 있어야 몸이 부담을 덜 느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회복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운동을 한 날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다음 날까지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운동은 지금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고 나서 잠자리가 편해지고 다음 날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면 그 방향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마음을 크게 먹습니다. 오늘부터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결심을 반기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에서 아주 조금만 줄이고 속도를 아주 조금만 낮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열심히 움직이려 했던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방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을 당장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을 당장 모두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도 마음도 갑작스러운 중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걷거나 숨이 찰 정도로 움직여왔다면 그 속도를 절반 정도로 낮춰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느린 것 같고 운동을 안 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몸은 이 새로운 속도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안정되고 걸음을 멈췄을 때 심장이 금방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몸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시간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길게 하던 운동을 짧게 나누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1시간 이상 한 번에 움직였다면 이제는 20분 정도로 나누어 하루에 여러 번 움직이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몸은 긴 자극보다 짧고 예측 가능한 자극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움직이면 피로가 쌓이는 느낌도 훨씬 줄어듭니다. 오르막이나 계단을 즐기던 분이라면 평지를 중심으로 동선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관절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꼭 올라야 한다면 속도를 낮추고 중간에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숨을 몰아서 한 번에 끝내려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많은 운동을 해왔다면 그 동작의 횟수를 줄이고 의자나 지지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만 생겨도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낙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힘을 쓰는 운동을 하고 싶다면 버티는 방식 대신 움직임이 이어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주고 멈춰 있는 시간은 짧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전에 멈추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실제로 적용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빠르게 걷던 습관을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꾼 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몸이 덜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한 번에 오래 걷는 대신 짧게 나누어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꾼 뒤 운동 후에 눕고 싶던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 큰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기준을 조금 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하나입니다. 몸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나와 경쟁하지 않고 지금의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이 결국 오래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응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움직임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지, 다음날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나면 운동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이 남습니다. 이 안도감이 쌓일수록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70세 이후의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 하나가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다소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오던 운동이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건강의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움직이면 무조건 좋고 힘들수록 더 좋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몸은 더 이상 무리한 도전을 통해 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를 피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수록 오래 버티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험한 운동들은 특별히 나쁜 운동이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문제는 몸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같은 방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그만큼 부담을 쌓아두고 어느 순간 그 부담을 한꺼번에 돌려줍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속도를 낮추고 범위를 줄이고 숨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사고의 가능성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깁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 대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안도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넘어질까봐 외출을 피하고 몸이 불안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줄이는 삶과 내 몸을 어느 정도 믿고 일상을 이어가는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운동의 목적은 더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운동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려는 마음이 큰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방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운동화를 신을 때, 집을 나설 때, 혹은 몸을 움직이기 전에 잠시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 속도를 원하는지, 이 움직임을 하고 난 뒤에도 일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까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려짐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몸을 아끼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됩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길을 걷는 분들에게는 그 한 줄이 큰 위로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